자, 또 이어서 그 놀이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놀이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는 그 놀이에 대해서 그 뭐 그렇게 지금처럼 비중을 높이 두지는 않았죠. 놀이는 항상 중요한 삶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일에 치여서 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잘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써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에 비하면 이제 오늘날은 그 상당 부분 일하는 시간을 줄여놨죠. 이제 제도적으로 그 복지가 향상되면서 제도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이제 그 좀 발전된 나라일수록 줄이고 있죠. 그리고 일의 가치를 정하는 걸 지금은 생존을 위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의 성과를 뒷받침해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가치를 어,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일 자체도 내 적성에 맞고 그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아무리 일이 즐겁다 하더라도 또 여가하고는 또 그 즐거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는 시간적 개념으로 말하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죠. 뭐 단어 그 자체로 말하면 남는 시간이라는 거고, 남는 계절 시간이고, 그리고 어, 억압받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시간 전체에서 노동하는 시간, 그리고 생리 시간, 어, 생활상의 필요 시간을 뺀 시간을 이제 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휴식, 기분 전환, 자기 개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여가라고 한다. 그렇긴 해도 이제 이런 외적이고 양적인 이런 요소만으로 여가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가도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어, 중요한 것은 그 이 남는 시간, 자유 시간 자체가 아니라 이게 이 시간이 누리는 생활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 생계를 위해 투입되지 않는 시간을 여가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면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시간을 여가라고 어,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여가의 질은 인간의 논리적 본질을 얼마만큼 실현시켜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가는 놀이가 가능한 시간,
이걸 여가라고 봐야 된다. 단순히 남는 시간, 뭐 자유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여가라고 그 시간 개념으로 말하기보다는 좀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죠. 인간이 이제 의식이 있는 동안 활동하는 세계는 노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하고 이게 놀이하는 시간으로 어,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 놀이하는 세계에서 놀이의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 노동은 일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놀이는 이게 여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일은 휴식과 놀이 또는 여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음, 모든 노동과 같은 그런 의미로 그 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긴장을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고 그 결과로 인간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입니다. 이제 저기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여가가 중시되고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은 여가에 비하면 여가가 감성적인 영역에 있다면 일은 이성적인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욕망에 대응함으로써 어,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먹을 것도 얻게 되고 뭐살 집도 갖게 되고 또 옷도 입을 수 있고 어,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바탕이 되는 게 일이다. 이제 이에 비해서 놀이는 인간의 생존과 일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 이런 것을 놀이라고 본다. 생존을 위한 본능에 따르는 그 행동 그 자체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놀이와 일 이전에 어, 있는 인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까 동물 앞에서 동물과 비교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춤추는 어떤 것들 뭐 이렇게 그 이야기했는데 본능에 따르는 행동 그 자체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이제 놀이와 일 이전의 활동으로 봐야 된다. 인간에게도 그렇게 그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에 따르는 행동. 요거는 그 일은 생계 유지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여 보상을 받으며 참여하는 활동이죠. 여기 비해서 놀이는 생활에서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목적적 활동으로서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 활동이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왜 바닷가에서 저기 뭐 그 남녀가 왜 나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달리는 이런 거 이거 놀입니까 일입니까?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에서 그와 유사한 장면들 나오면 놀고 있네 이렇게 하죠. 그 일입니다.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놀이죠. 그 그게 물론 연기자들이 그 연기를 하는
그는 그 일이지만 그 나잡아봐라 하는 그 여자 배우 뒤에 따라가는 남자 배우 뭐 그 일이죠. 그렇지만 그 자체는 그 저기 놀이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왜 형사가 도둑을 쫓아갈 때 그거는 뭐죠? 도둑이 도망을 가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을 갔다. 형사가 추적을 한다. 뭐 추격자입니까? 추적자, 추격자 이런 거는 그 형사는 생계 유지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여 보상을 받으며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바닷가에서 잡고 싶지도 않은데 앞에 달리면서 나 잡아봐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일보다도 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 뭐그 농담입니다. 어, 뭐 실제 즐거워서 그렇게 막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때 이제 놀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목적적 활동으로서 뭐 특정 목적이 있는 게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거하는 가장 어,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 활동이다. 예. 따라서 놀이는 진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아, 요 말 자체는 놀이 그 과정 자체에서는 그 진지해야 된다는 건 그 저기 몰입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하고 다르게 이 자체를 볼 때는 그 뭐 이게 진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분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표현이지 그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자, 놀이와 일의 차이를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놀이인지 일인지는 행위 주체의 목적과 관련된다. 목적과 관련된다. 일하는 것은 일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음? 놀이는 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끝과 시작을 이어주는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놀이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그것은 이미 놀이가 아닌 것이다. 행위 주체와 주체의 목적과 관련된다라는 거. 놀이 그 자체에는 어떤 신성한 진지성이 존재한다. 이 진지성이 존재합니다. 놀이 자체는 그 자체 놀이 속에로 들어가서 놀이자가 됐을 때는 진지해야 되죠. 숨바꼭질을 하면 숨바꼭질을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이게? 어? 이게 저기 숨어야 되는 사람은 숨어야 되고 쫓으러 가는 사람은 그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숨으로 가는 사람이 숨바꼭질을 하기로 해놓고는 숨으로 가는 사람이 열 새는 동안에 어디로 간다 주차장으로 가서 서울로 버스 타고 가버려서 숨어버리면 그 숨바꼭질입니까? 그러니까 놀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4월 뭐 3일 후에 나타나 가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서울로 갔었다 이러면 그게 되나요 그게 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놀이를 망치게 된다. 놀이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완전성이라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죠. 놀이의 존재 방식은 놀이자가 놀이를 대상처럼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놀이할 때는 몰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놀이를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어 있는 채로 계속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걸 숨바꼭질에 대한 그는 뭐죠? 모욕이죠. 숨바꼭질을 갖다 뭘로 보고. 그러니까 전혀 숨바꼭질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그걸 숨바꼭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람 이미 그 숨바꼭질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몰입 경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때는 이제 일과 놀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하고 지금 놀이하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일도 놀이처럼 놀이와 같은 것들 있죠. 몰입하고 어느 세계는 통합니다. 이게 일과 놀이의 세계가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유치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걸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기 노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학습이 가능해요. 놀이를 통해 가지고 규칙이 생성된다는 이야기 앞에서 했죠. 이 애들이 놀이를 하면서 규칙에 대해서 존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세계가 애들이 접하는 세계가 놀이의 세계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면서 놀이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의 세계를 보내는 그 뭐 통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일을 여가처럼 할 수 있으면 여가와 일이 통합되는 그런 형태면 어, 완전히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일은 일입니다. 아무리 뭐 재밌다 이래더라도 일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가와 같이 이 즐길 수 있는 일이면 뭐 더 좋은 거죠. 놀이는 자유로운 행동, 명령되어진 놀이는 아무리 잘된 것이라 해도 우격다짐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놀이의 특징은 자유라고 이야기 앞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명령을 해가지고 논다면 그건 아무리 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격다짐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놀이는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요. 연기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숨바꼭질을 하다 서울로 버스 타고 간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노래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숨바꼭질을 하다가 다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숨바꼭질 이제 그만하고 또 내일 오후에 시간 날 때 다시 하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 때나 연기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무적인 일과 달리 한가한 때 자유로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놀이는 일상적인 삶이 아니다. 놀이란 그것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일상생활로부터 어떤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건너뛰는 것이다. 숨바꼭질을 하는 어떤 그 세계로 땅 따먹기를 하는 그 세계로 음, 배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배구를 하는 그 그제도 배구를 하는 그 배구 코트라고 하는 요 정해진 요 속에서만 배구라고 하는 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 그 밖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여기 이 금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쳐놓고 그 금을 터치하면 뭐, 뭐, 뭐 바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금이 뭐라고 그냥 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살리고 죽는 것 이런 그 어떤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죠. 그런데 그 밖에 금 끊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배구 코트 안에 금만 중요하지 그 옆에 이리 끊은 금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일시적인 활동 영역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는 다른 것으로 필요와 욕망의 직접적 만족이라는 가정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이 일상적인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점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놀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생기게 됐나? 여기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심으로 어, 이곳저곳에서 가져왔습니다. 휴식 이론이라고 있어요. 휴식 이론.
놀이는 어떻게 해가지고 생겼다. 이게 휴식 이론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놀이는 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다. 그 현대의 정신노동으로 쌓인 피로는 뛰기, 달리기, 던지기 등의 원시 활동과 관련된 놀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휴식이론은 이게 일하는 인간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놀이가 발전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요했을 때 그냥 잠을 잔다든지 일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피로를 들게 하고 어? 강제성이 있던 일에서 벗어나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론은 힘든 일을 한 후에도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놀이판이 벌어지는 것 이런 걸 보면 아 휴식 이론이 놀이를 발전시킨 근거를 설명하는 대 설득력이 있다. 이 부분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 휴식 이론의 한계는 교재에 보면 한계들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까지 이야기하면 섞이니까 이야기가 뭐 그냥 의미 찾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이판을 벌리고 하는 거 보면 아, 휴식을 어, 노동으로 쌓인 피로는 놀이로 푸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뭐 일정 부분 설명이 되는 이론입니다. 근데 반복 이론, 놀이를 통해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반복한다. 이게 반복 이론입니다. 진화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놀이를 보면. 그러니까 재현함으로써 원시 본능을 제거하고 진화에 유용한 행동은 계승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놀이는 어떤 동작에서는 유전적 경향에 기인된 것으로서 종족 발전의 체계적인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 활동은 종족이 지나온 문화, 문명의 발전 단계에 대응하여 자기의 선조의 활동을 되풀이하고 종족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게 반복 이론입니다. 그 예를 들면 왜 나무에 오르는 일만 나무에 누가 빨리 오르나 내게 하자 뭐 빨리 올라가려 떨어지기도 하고 그네 타기 왜그뭐 춘향이가 그네를 탔습니까? 그네 타기 이 헤엄치기 이런 거는 동물 시대에 맞는 놀이고 사냥이나 술래잡기 이런 거는 야만 시대에 속하는 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대응해서 자기의 선조들의 활동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는 게 놀이라는 겁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유목 시대에 속하는 놀이. 유목 시대를 재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의 재현이라고 보고 인형놀이나 모래놀이 이런 거는 농경 시대를 재현한 농경 시대의 놀이라는 겁니다. 이게 농경 시대 때 놀았던 게 아니고 농경 시대의 어떤 들을 이제 재현한 것들이죠. 재현하는 놀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현대 인류의 놀이들은 원시인의 행동을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반복이랍니다. 달리기, 방망이로 맞추기 이런 거는 바로 원시 시대의 사냥 활동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 반복이랍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 관점은 새롭게 생기는 음, 놀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문제점 이런 문제점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생략하고 여러 놀이들을 지금도 살펴보면 종족이 과거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경험한 활동을 일생 동안 요약해서 어,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엿보이죠.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 준비설 혹은 저기 뭐 물려받았다는 거죠. 유전설. 음, 요런 요 관점에서는 놀이는 본능에 기한 것이 아니고 놀이는 생활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서 즐거워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본능에 기한 것이죠. 본능에 기인된 본능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생활 준비를 위한 것이다. 동물의 생활 양식은 거의 모두가 생득적 구조나 본능에 의해 규정된다. 이거 저기 그 인간은 창조적 존재다 하는 때 이야기를 했죠. 되어가는 존재다. 창조적 존재다. 어? 동물들은 완성되어 있다. 인간만 미완성됐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래서 동물들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동물의 학습은 미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거 있죠. 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학습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죠. 학습조차도 본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미 완성돼서 태어나요, 환경에. 그걸 어떻게 따르는가 문제지. 뭐 이게 동물에게 있어서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미완성적인 인간 같은 경우는 완성시켜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환경에 맞아 떨어지도록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동물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모든 부분을 경험과 학습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놀이는 여러 가지 장래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그 생활 준비설입니다. 인간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 것은 그 놀이를 함으로써 어,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하는 놀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고 그리고 그 놀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바로 사회화시키는 그런 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보면 뭐 생활 준비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놀이를 해봄으로써 실제 세계를 배우는 거죠. 뭐 모의 재판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이라든지 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예술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그 놀이로 기인돼요. 재판을 하는 그 판사가 벌써 재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놀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 재판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빈 강당일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2시부터 3시까지 재판을 한다면서 거기에 누가 되면 판사가 법복을 입고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뭘로 몰고 간다. 아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 시간 동안은. 그 시간의 놀이의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저기 이 법복을 입기 전에 그 재판장 밖에서는 뭡니까 이게 뭐 그냥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데 딱 들어가면 뭐가 되죠? 판사가 되는 거죠. 판사가 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때 그러니까 놀이의 세계로 진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화들의 긴 이게 되돌아가 보면 놀이로부터 이렇게 발전된 어, 그런 문화 행위 양식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표현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구를 표현한다는 거. 이게 자기 표현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군지 표현하고 싶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냥 묻혀 있는 거 싫죠. 그 놀이 이론의 그 대부분이 이, 그 활동의 동기를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자기 표현설은
행동과 경험상의 욕구 체계를 구성하고 욕망에 대해서 구성하고 놀이 활동의 동기와 흥미를 설명하고 있는 관점으로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놀이를 본성으로부터 이끌어냈다면 요거는 행동과 경험상의 욕구 체계를 이제 구성해 나가고 놀이 활동의 동기 그리고 흥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행동적이고 경험적인 욕구에 의하여 구성되어가는 만들어져가는 활동이다. 그래서 인간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인지 경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그런 면이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이제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만 인간이 경험한 것을 특히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 있을 경우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요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 표현설도 일리가 있어요.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놀이가 생긴 그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쉬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조금 이따 쉬기 바랍니다. 요 관점은 인간이건 동물이건 힘이 남아돌면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놀이는 바로 남아도는 힘을 소모하는 행위다. 이게 놀이의 생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이 남아도니까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은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이러한 1차적 욕구가 만족되고 난 후에는 남는 힘을 해소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게 된다. 뭐 무슨 동물이 노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인간들이 하는 노동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본능에 의해서 하지만 동물들도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먹이를 잡아야 되죠. 먹이를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산속에 있는 뿌리를 캐야 되거나 동물들도 치열합니다.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자도 이제 그 뭐 해야 됩니까? 다 누라든지 톰슨 가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잡은 다음에 그걸 이제 잡는 그 행동을 노동이라고 이제 본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이게 남는 힘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숫사자가 다른 사자들하고 싸움을 하고 뭐 장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면 아기 사자하고 어미 사자가 아기 사자하고 뭐 한다 이게 뭐 가짜로 싸운다든지 가짜로 어르렁대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걸 놀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설명이고 이 관점에서는 놀이는 에너지의 목적 없는 소비라고 정의하고 동물은 배고픔과 괴로움이 사라져 다른 동물들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면 소비하지 않고 간직되어 있는 에너지를 위한 또 다른 발사구를 요구하게 되어 이것이 목적 없는 활동으로 소비된다라고 이렇게 이 관점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정력, 힘이 남아 돌아서 놀게 된다 하는 정력 잉여설입니다. 단순히 힘이 남아 있어야 놀이에도 열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뭐 의미를 둘 수 있는데 굉장히 소박한 이름이죠. 힘이 남아 돌아서 논다.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근거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제일 그냥 상식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요 관점. 뭐 힘이 있어야 놀지. 힘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일에 지치어서 힘이 남아 있지만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놀이가 가능하냐. 이렇게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놀이로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소박하지만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놀이에 관한 이야기 일단 이번 시간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